애니띵 노아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지난 편에 이어서 페이스북 애니큐빅 포턴 어우너 그룹에 올라와 있는 실패 사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레진 배트에 레진을 가득 채워서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었었는데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넘치게 되면 이 프린터 자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 자체가 내려가면서 많은 양의 레진 때문에 발생하는 기포가 이렇게 같이 물려 들어가서 그 오브젝트가 형성이 될 때 이제 기포가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Z축하고 플랫폼이 이제 그 달라붙는 쪽이 수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나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레진이 들어가서 자연광에 들어있는 UV 라이트에 의해서 굳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수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레벨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수리를 할 때도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진 배트의 아래쪽에 보면 꺾여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점의 표식 라인이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부어주게 되는 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레진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포트를 제거를 한 이후의 사진인데요. 지금 서포트를 제거를 하면서 레진에 굳어있는 이제 이 오브젝트 면에 손상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트가 설치된 채로 이렇게 그 큐어링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큐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서포트를 떼어내게 되면 서포트 자체도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브젝트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서포트가 단단하게 결속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떼어낼 때 이 오브젝트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또는 기본 노광 시간 자체를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서포트가 아무래도 이제 단단하게 결속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큐어링 할 때 서포트를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큐어링을 할 때 하고 이제 똑같은 조건이 돼 버리는 거죠. 보통은 이 기본 노광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큐어링 하기 전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고 큐어링을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서포트의 컨택트 뎁스를 너무 깊이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오브젝트하고 서포트하고가 강하게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Too much exposure time이나 too deep contact depth나 그리고 too much cure time이 있지 않았을까. 그 서포트를 제거하기 전에 큐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플랫폼의 레벨링 작업을 하지 않아서 생겼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처음에 그 애니큐빅 포톤 프린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Z축에 레벨링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플랫폼의 높이를 최초에 0값,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어느 높이를 0 레벨로 볼 거냐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조금 위로 떠 있던가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 UV 라이트가 쏘여졌을 때 플랫폼에서 이제 이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위에 플랫폼은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PT 필름밖에 없고 UV 라이트는 쏘여졌으니 UV 라이트 쏘여진 부분만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플랫폼에 달라붙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럴 경우에는 레벨링 작업을 하지 않았다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하부에 라프트가 이렇게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플랫폼의 레벨링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Z축의 값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 상하 좌우, 플랫폼의 상하 좌우를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이렇게 출력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레벨이 맞지 않으니까 점점점 이쪽 한쪽만 더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라프트의 최상부면하고 이 서포트가 수직으로 이렇게 맞아져 있죠. 만약에 이제 이 하부면과 서포트가 수직으로 맞아져 있으면 레벨링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부면과 서포트가 수직으로 맞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레벨링 때문에 생긴 문제로 유출을 해보는 게 합리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맞지 않았다, 한쪽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를 약 30도에서 45도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 것 같은데, 요렇게 어떤 문양이, 특징적인 문양이 이렇게 이제 Z축에 발생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두께도 어느 정도 두께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Z축 와블 현상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애니큐빅
그래픽의 이제 재원을 설명하는 이미지, 참고 이미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Z축을 형성하는 거가 이제 이 나사산으로 되어져 있는 긴 봉고, 이 뒤쪽에 이 긴 봉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Z축을 뒤쪽에서 잡아주게 되는 지지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나사산이 약간 좀 삐뚤어지거나 이 뒤쪽에 잡아주는 축, 그러니까 지지축이 유격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맞아 있는 이 부분이 유격이 생기거나, Z축과 지지축이 만나는 부분이 또 이격이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그 Z와블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Z축에 달려있는 이 봉 자체가 레이어의 숫자만큼 회전했다가 반대로 회전했다, 이렇게 이제 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전을 하게 되면서 이 축과 만났을 때 이런 윤활제를 칠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사산이 깎인다거나 아니면 이 축이 깎인다거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출력을 이제 수차례 하게 되면 이 축이 이제 아무래도 이격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런 와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은 이 간격이 좁은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커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상부 쪽이 조금 더 유동이 심해서 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로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할 때 이런 그리스를 반드시 Z축에 이렇게 칠해줘서 그 윤활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서포트가 역시 오브젝트하고 이격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긴 오브젝트처럼 보이는데, 이 수평으로 긴 오브젝트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줄어듦 현상, 슈링크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슈링크 때문에 줄어들 때 이 설치되어진 서포트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컨택트 뎁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결해 줄 때 그 서포트를 조금 더 충분히 설치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고, 서포트에 컨택트 뎁스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지지해주는 이 자체가 강하게 결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에 애니큐빅 포톤 오너 그룹에 올라와 있는 실패 사례 사진들을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니큐빅 포톤 프린터의 초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